자,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여타 바이오 제약까지 3분기 최대 실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 3분기 나란히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분기 매출이 6,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05억 원 나와서요. 역대급 실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셀트리온 자체는 영업이익 2,600억 정도 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합병하는 데 있어서도 청신호가 켜진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.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쭉 가준다면 그리고 합병과 여러 가지 노이즈들을 이겨내고 상승을 해준다면 다른 종목들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. 셀트리온 그룹주 지금 투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될 거고요. 아니다 이런 거는 아직 타이밍도 아니고 노이즈도 너무 많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긍정적이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. 오, 두 분의 의견이 오늘 좀 많이 갈리는 그런 상황이네요. 이상엽 이사님은 O 들어주셨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앞으로 대세 시간이 좀 온다고 보십니까?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우선 실적 발표 잘 나왔고 최근에 이제 뭐 바닥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온 부분도 있고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 이제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시장 성장성이 좀 커질 수 있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좀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28년까지 연평균 한 18%씩 성장해서 2028년 가면은 이제 시장 규모가 한 765억 달러, 약 100조 원까지 크게 성장할 건데 내년만 놓고 봤을 때는 18%가 아니고 한 26.4% 정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휴미라든 이제 이쪽에 이제 오리지널 특허가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좀 기대가 큰 상황인데 지금 셀트리온이 지난달에 여기 SC 램시마 SC 제형 진펜트라가 바이오시밀러가 아니고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어요.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출시가 되냐? 내년 1분기부터 출시가 될 거고 또 이제 서정진 회장이 내년부터 이제 또 미국에서 이제 직판도 있고 또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좀 많이 또 영업 활동도 좀 많이 할 거라고 하면서 뭔가 좀 의지를 좀 활활 타오르고 네.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년이 중요한데 내년 모멘텀도 있고 서정진 회장의 좀 이렇게 언행들을 좀 살펴보면은 기대해 볼 만하겠다.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O 들어주셨는데 민재기 팀장님 역시 뭐 저는 이상엽 이사님 이야기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.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 합병이 한국에서 쪼개가지고 상장하는 기업은 있어도 이렇게 합치겠다고 애쓰는 기업도 어디 있습니까? 그렇게 생각하면 눈물 나네. 갑자기. 그렇게 생각하면 합치고 또 효율성을 늘리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글로벌로도 바이오시밀러 쪽 그리고 뭐 약품 개발 쪽으로도 쭉 더 성장성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X를 들어주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라든지 이런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빈대 이야기도 했잖아요, 그죠? 예. 뭔가 저는 시장에서 어떤 주식시장에서 좀 신선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오.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언제적 셀트리온이죠, 우리가?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하긴 한데 여기 너무 제가 나갔나요? 저희 할아버지 들고 계세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약간 식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. 그건 저는. 근데 네네. 인정입니다.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맞아요. 첩첩산중 그 매물이 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게 좀 쉽지 않은. 그 주가가 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. 네네네. 그래서 뭐 그 회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. 매물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에너지와 뭐 강한 모멘텀을 필요로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그리고 외국인 자금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려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좀 큰 규모의 자금들이 좀 유입이 돼야 좀 가볍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한때 셀트리온에 많이 열광을 했었다면 이제 앞으로 새롭게 좀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에
열광할 만한 새롭게 좀 우리가 볼 만한 그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상대적인 비교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.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. 시간이 많이 없네요. 삼바랑 셀트리온이 이제 제약바이오 대장이라고 흔히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이룰 때 걔네들이 못 가도 나머지 제약바이오가 갈 수 있습니까? 이상현 비서님 어때요? 짧게만.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얘네가 그리고 저도 하나없이- 이제 뭐 상대적으로 특히 올해부터 이 기업만 말씀드려도 일라이 릴리랑 노보노디스크만 보더라도 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약 한화로 약 한 1,200조 원이 되거든요. 이 기업들 보면은 10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였고 또 반등 나와서 뭐 진짜 일주일 사이에 10월 고점을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도 뭐라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또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정말 앞으로 뭐 공급이 부족할 정도라고 얘기하니 그쪽 시장도 그렇죠. 뭐 의료 AI도 그렇죠. 신약 개발 AI 쪽도 그렇고요. 그래서 참 이렇게 제약바이오 정말 아직까지도 한 2, 3년 전에 뭐 시비 발행이나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. 아직까지도.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생각보다 강한 그런 흐름들이 불어오고 있다는 거 예.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참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기업, 시가총액 큰 기업이 뭐 꼭 가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든지 종목만의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상현 비사님은 얘네 안 가도 셀트리온이나 삼바 안 가도 나머지 제약바이오가 갈 수 있다. 해외에서도 그런 이슈들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. 알겠습니다. 민재기 팀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? 네, 마찬가지입니다. 최근에 어. 종근당이라는 회사 있죠. 종근당. 네, 기술 수출 어제인가요? 그저께 나왔던 뉴스 나왔는데 그 회사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안 가더라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고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금리가 최근처럼 이렇게 조금 안정을 찾는 구간이라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차별화해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어떻게 뒤에 저희가 그 주전부리가 하이브, 넷마블, 엔터주, 게임주 뭐 이런 걸로 준비가 돼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더 종목으로 시간을 쓰는 게 좋으세요? 아니면 일로 넘어가는 게 좋으세요? 뭐 제약바이오 둘 다 별론가 보네요. 아니요, 둘 다 좋습니다. 네, 둘 다 뭐, 좋아요. 네, 둘 다 좋습니다. 준비해놓은 게 있으니까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짧게만 종목만 받고 그다음 넘어갈게요. 여기서 그 바이오, 제약바이오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온다면 요 종목이 괜찮을 것 같다. 한 종목씩만 짧게만. 네, 저는 의료 AI 쪽에서 루닛. 눈이 네,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올해 기대감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많이 올랐었지만 내년 기대감도 올해 못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그 전 세계 의료 AI 업체 중에 최초로 그 이제 다보스 포럼의 이제 주내원으로 이제 승격도 됐고 회사에서 하는 얘기도 글로벌 빅파마와의 그런 이제 이렇게 뭐 계약도 좀 진전된 것을 내년 뭐 초 또 내년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최근 뭐 이렇게 올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최근에도 좀 당연히 기술적 반등 올라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내년에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눈이 목표가만 딱 얼마예요? 전고점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고점 27만 원이고 오늘 18만 원인데 돌파 됩니까? 뭐 한 달 안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어쨌든 길게 네. 봤을 때 제약바이오 가면 룬이 충분히 더 많이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. 네. 민재기 팀장님은요? 네, 일단 우리가 공매도 쪽에서는 2차전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바이오 쪽도 공매도 잔고 비율 상위 종목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쇼커버하는 시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아마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후보군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이 빨간색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뭐 글로벌리 항상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DC 쪽에 네. 레고캠 바이오, 레고캠 바이오. 레고캠 바이오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. 항체가 약물을 링커를 달아서 여기 암 세포에다가 딱 끊어서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ADC 레고캠 바이오의 플랫폼이다라고 그냥
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. 예. 자, 레고캠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좀 줬습니다. 33,000원 부근에서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전고점의 저항이 43,000원 정도에 있죠. 그래서 43,000원 아래에서 조금 조정받으면 이 이동평균선하고 좀 이격도 좀 벌어졌기 때문에 예. 43,000원에서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그리고 시장이 바이오 분위기 되면 저는 전고점인 5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알겠습니다.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루닛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